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점에 서 있으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공부가 어떻게 되어야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고 공부를 아주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밟아놔야 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고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저랑 상황에 따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해. 지금 너의 시점에서는 이제부터는 이런 걸 공부를 하자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시작선에 서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아리에 돌 채우는 얘기 많이 해요. 혹시 알고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이제 돌을 채워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공부에 비유해도 똑같아. 여기서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인생에서 우선순위,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라 라는 건데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채우고 그 이후에 그만큼이 찼을 때 나머지 빈 공간들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빠른 길을 찾아서 대강 암기하고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던져줄 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큰 돌. 아주 큰 돌. 개념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개념이 큰 돌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다음 기출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고 실전에 가까운 문제가 되는 기출. 그리고 얘도 큰 돌이죠. 그 다음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작은 돌들이 생기죠. 이제 기출을 제외한 제작 문제풀이들. 이런 작은 문제들이 잔뜩 들어가게 돼요. 문제를 풀고 기출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뭐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궤도까지 올라와?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문제를 풀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뭘 하는 거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풀고자 해서 시험 점수를 잘 받자.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작은 요런 돌들, 이름하여 스킬을 배우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면 돼 라는 유형별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 이걸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돌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갑자기 확률 문제처럼 되는데 아니야, 그림 문제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걱정이, 이 공간이 너무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머리를 최대한 열고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돼. 자, 우리가 항아리 채울 때 작은 돌을 먼저 채우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제 옛날 얘기들 보면 안 되는 케이스, 나쁜 케이스 먼저 말해주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다가 작은 돌을 막 채워요. 작은 돌을 막 이렇게 채운 거야. 채웠어. 급한 마음에 문제만 디딥다 풀었어. 자, 이렇게 해놓고 개념을 집어넣으래. 근데 이 개념이 이만해.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죠. 이런 애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큰 돌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바닥부터 이 모든 걸 다 담아야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담았다? 어떤 일부를 담아도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많은 걸 담아서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우리가 고득점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큰 돌을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해서 빡 하고 집어넣고, 아래다 넣을까요? 이왕 넣는 거. 이렇게 해서 개념을 턱 하고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개념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강좌로는 기출 개념, 기출하고 개념 계속 연관시켜서 문제풀이까지 가죠. 두 번째, 기출을 턱 하고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았죠. 개념하고 기출까지만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 시험을 볼 수 있어요. 4등급, 3등급 가능해요. 기출 한 큐까지 완벽하게 다 봤다? 3등급, 2등급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오고 문제 푸는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왜 문제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문제풀이가 길어져요? 왜 시간이 길어질까? 푼 문제는 왜 시간이 짧을까? 익숙하니까. 풀어봤으니까. 이거 비슷한 문제 이렇게 푸니까 풀리더라.
그래서 기출들을 계속 반복하면 봤던 문제는 금방 풀려요. 근데 시험에 봤던 문제는 안 나와. 하지만 비슷하게 무언가 바뀐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문제들, 좋은 고퀄리티 나올 법한 문제들을 생각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낯선 문제가 줄어들게끔 문제들을 이렇게 넣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풀었어. 근데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를 푸는데 나름 익숙하게 풀었어. 그래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았어. 여기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2등급 선이에요. 2등급 선에 딱 왔을 때 우리가 이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황이 여러 개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유출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유출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이게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모양만 해도 5가지, 6가지 잔뜩 나오는데 어떤 모양일까? 여기에서 접선이 어떤 식으로 어딘가에 접해 있어야 될까? 직선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 등등등 엄청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럼 우리가 그 경우의 수 중에 여기서 빠르게 답을 구하려면 어떤 걸 찾으면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생각해 보는 게 스킬이죠. 문제를 풀면서 그냥 문제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니, 기출을 풀어보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는 거를 학습을 통해 스킬을 얻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넣게 되면 들어가죠. 스킬이 촘촘하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 공간을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좋죠. 그러면 이제 항아리가 드디어 가득 차게 되고, 가득 차면서 여러분들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 1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아이고 팔 아파. 1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드디어 얻어서 1등급이 나왔네. 1등급이 나왔네. 찰랑찰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오냐면 6월 모의고사 지나고 성적이 안 올라. 근데 6월 모의고사는 거의 늘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급해. 근데 내가 개념도 안 끝났고 기출도 다 안 끝났는데 급한 마음에 막 뒤로 가서 스킬들만 외우기 시작해. 근데 아직 나 3등급, 4등급 간당간당해. 막 이런 상황에 스킬을 외우잖아? 어차피 못 써요. 왜냐면 문제 해석을 못 해요. 얘네들을 거치면서 기출도 보고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 해석을 하고 나면 이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자, 공부를 2등급까지 올려서 우리가 스킬을 배울 시점에는 이 스킬을 보면 역으로 스킬만 봐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써야 돼. 지금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 어떤 개념에서 나왔는지도 우리가 쫙 하고 머릿속에 펼쳐져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이거랑 연관된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막 단순히 외워가지고 문제 보고 이걸 쓰면 되나? 이렇게 하면요. 어차피 못 써요. 왜냐면 이게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 스킬이 어떤 개념에서 온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어느 궤도까지는 올라오셔야 돼요. 그 궤도가 나는 한 3등급, 2등급 선. 그때까지는 개념과 기출을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한 큐가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평가원, 사관학교, 그리고 학력평가 문제까지 들어가 있고, 어려운 30번, 29번, 22번, 21번 다 들어가 있어. 이거를 학습을 하면서 외우지 않아도 스킬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문제 풀면서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 나오면 소수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프 유추부터 해야 돼. 그려보면서 시작해. 시뮬레이션 2-3번이면 끝나.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알려주겠지. 정리하겠지. 그러면서 외우지 않아도 얻는 스킬들이 생겨요. 그렇게만 해도 2등급은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시게 되면 어디가 빠졌는지를 몰라. 무슨 개념을 내가 모르고 어떤 기출을 안 받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가 부족해서 실력이 안 오르지? 분명히 외울 거 다 외웠는데 문제를 봤는데 왜 나 문제 해석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려면 여러분 개념서가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어딜 봐야겠어요? 모르지. 한 문제에 한 개념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등급 이상을 노리기 시작하면 뒤에 어려운 사점들을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 문제들은
단원별로 개념을 한두 개, 세 개씩 모아서 적어도 세 개, 진짜 적으면 두 개, 그 정도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공부가 전체적으로 돼 있어야 풀리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개념이 여러 개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하나 못 풀었는데 나 왜 이거 모르지? 개념 어디 가서 찾지? 이게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작선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첫 번째 급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복습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복습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건데 제발 복습 좀 하세요. 제발 복습 좀 하시고 제가 나중에 시간 없으면 야 문제 풀지 말고 한 큐나 다시 봐 라고도 정말 얘기를 해요.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그게 완벽하게 내 거가 될 때까지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습관을 안 들이면 못해요. 왜냐면 지겹거든. 어디서 많이 본 문제야. 그래서 알 것 같아. 심지어 나 답도 외웠어. 이러면서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가. 근데 내가 여기다 정말 너를 앉혀놓고 풀어봐. 한 줄도 빼지 말고 식 다 써서 풀어봐 라고 했을 땐 네 하고 막 풀어나가서 끝. 이게 복습이야.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대강 보고 뭐였더라? 쓱 다시 옛날 거 보고 다시 풀어. 이거였지? 오케이. 안 오케이? 노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절대 오케이 아니야. 그냥 정말 한 줄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풀어낼 때까지 그게 문제를 복습하는 방법이고요. 개념 공부 내가 너네한테 극한 이런 거 얘기해봐. 줄줄줄줄 읊어서 그 페이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야 복습이 된 겁니다. 그럴 시간이 우리에겐 충분히 있으니까요. 쫓기지 말고 내가 나중에 이제 복습 주기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매년 얘기를 해드리는데 복습 매주 일요일마다 복습하는 습관 기르세요. 월화수목금토 공부한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거를 2주만 밀려도 엄청 많아져. 근데 밀리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루 날 잡아서 보통 나는 일요일 날 하라고 하지. 복습의 날을 잡으시고 이렇게 지키세요. 이런 습관 빠르게 정신없이 급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 매주 시간 지켜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거 두 개만 지키셔도 제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시면 무조건 돌은 차례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제가 짜는 거고 여러분들은 앞서 나가고 욕심을 부리시지만 않으면 돼요. 선생님 1등급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욕심이라는 말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원하고자 하면 그거는 욕심이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은 나도 일 욕심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해. 근데 노력은 안 하면서 일만 잔뜩 한다?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1등급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노력을 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무작정 1등급 가야지, 빨리 외워서 풀어야지 이런 거 아니야. 차근차근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들 머릿속이 꽉 차게 될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당연히 이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지금 앞으로 한동안 지식을 열심히 쌓아주시고 또 하반기 강의 들어가서는 열심히 지식을 쏟아냈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하고 이렇게 진행을 자동적으로 하게 될 테니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복습해 주시면서 빠짐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학 공부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 이렇게 오르지 않아. 항상 성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르잖아요. 통장에 돈이 쌓여도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수학은 꼭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한동안 발전이 없어 하다가 찔끔. 포기하고 싶을 쯤에 찔끔. 또 포기하고 싶어 하다가 어느 순간 한 큐가 끝났어. 복습이 끝났어. 내가 2회독이 끝났어. 훅 이렇게 오르는 게 수학이야. 그러니 이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때까지 오면 훅 하고 뛰는 기간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2등급, 3등급에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1등급으로 뛰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엄청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시면 알아서 성적은 오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주세요. 나머지 좋은 문제, 좋은 과정, 좋은 강의는 내가 제공할 테니 여러분들은 밀리지 말고 성실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성실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매주 복습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되게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플래너 쓰면서 일요일에 한 4시간 빼놔. 그래야 복습이 돼요.
참고로 여러분 플래너 쓸 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플랜을 짜셔야 되고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부들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요일에 복습 시간도 마찬가지. 이왕 하는 거 수학만 하지 마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 이런 식으로 제대로 플랜을 짜서 일요일 하루 정도는 복습을 반드시 모든 과목을 마치는 그런 날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주시길 바라고 중간중간 과정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다른 학습법을 제안을 해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성실함으로 무장해서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